그의 방에서는 놀랍게도 무척 많은 비디오 테이프들이 발견됩니다. 비디오? 주인 부부의 은밀한 사생활 내용도 다 담겨 있었어요. 몰래 카메라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장면 이후부터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던 형사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신입 형사 한 명은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그 비디오 테이프 안에 있길래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참 불편하고 아픈 속살, 범죄 사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사건들이 있죠. 2010년 한 여중생의 집에 침입해서 그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김길태, 그리고 최근에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맞아. 마치 그 가족들이 자살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한 가장, 공원에서 놀던 어린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에 살해하고 시신을 처참하게 훼손했던 17살의 소녀. 이 세 범죄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 하면요, 모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내가 한 것은 맞지만 내가 한 것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억이 안 나. 내가 했는데?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내 몸이 한 것은 맞지만 나라는 인격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과연 있을 법한 이야기인가요? 영화에서나 보셨을 법한 그 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다중인격 살인입니다. 실제로 있나 그래? 실제로 다중인격 장애, 정신의학적으로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 이렇게 부릅니다. 전형적인 증상이 어떤 것이냐면, 한 사람의 몸 안에 여러 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올 때마다 전혀 다른 독특한 말투, 습관, 기억, 심지어 그들이 글을 쓰면요, 필체마저 다릅니다. 오케이. 딱 한 번 사는 인생이게. 응? 그 사나의 눈빛을 잊은 건가? 그런데 이런 다중인격 장애 혹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몸 안에 있는 여러 인격들이 다른 인격이 한 일은 전혀 몰라요. 그럴 수가 있나?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그럼 왜 이런 질환에 걸릴까요? 지금까지 정신의학적 연구에 따르면요, 주로 어린 시절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커다란 충격적 사건을 겪었을 때 그 사건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인격을 내면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 보호 기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전윤무 씨에게, 현무야, 요즘 많이 어렵다면서 내 카드 써. 마음껏 쓰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아. 땡큐. 네. 잠시 후에 똑같은 제가, 뭐야 이거? 내 카드 어디 갔어? 또 어떤 도둑놈이 말이야. 전현무, 너네 이 자식이 또 훔쳤어. 봐봐. 어떠실 것 같으세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반응이 말이 나오죠. 거칠어. 예.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고도의 거짓말이냐. 거짓말 아닐까? 정신의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건 하나, 관련된 사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LA에서 1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 살해했던 연쇄살인범 케네스 비안치라는 작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검거가 됐어요. 증거 명백하고요. 목격자도 있고요. 그 경찰관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케네스 비안치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말만 반복을 합니다. 그의 변호인이, 잠깐만요 형사님, 정신과 의사의 검사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정신과 의사가 와서 질문을 막 던지는데 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범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했던 케네스가 조금 있다가 갑자기, 나는 스티브야. 내가 다 저질렀지. 그거 몰랐단 말이야?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 다 얘기를 해요.
처음엔 의아했죠. 계속해서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완벽하게 두 인격은 구분되었고 두 인격의 주장들이 완전히 달랐고 태도와 성격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확신을 했죠. 네, 범인은 이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케네스 비안치는 범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스티브가 범인입니다. 판사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건 스티브인데 전혀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았던 케네스 비안치를 사형시킨다면 너무나 무고한 억울한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빼앗는 것 아닙니까? 배심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아니지. 그렇다면 처벌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유죄 판결 표를 돌릴 수 있을까?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와중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가 뭔가 이상한 감을 느끼고 녹화된 대화 내용을 면밀히 다시 검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스티브로 변했을 때예요. 막 내가 말이야 막 얘기를 합니다. 한참 신나서 떠들어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스티브 걔가 말이야, 영어로 하자면 I가 아니라 he. 남처럼 얘기할게. 모든 영상을 다시 아주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모든 영상을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몇 군데에서 그런 실수가 발견됐습니다. 케네스 비안치 결국은 인정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한 형사의 집요한 노력이 다중인격 장애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게 연기했던 범죄자의 거짓말이었음을 밝혀냈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러한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라면 어떻게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아니, 처벌해야지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짜? 1998년 경기도에 있는 한 작은 비디오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이 진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닥에 시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신은 화재로 인한 시신으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왜?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어요. 붕대? 그리고 한눈에 봐도 머리, 얼굴, 전신이 무엇인가에 심하게 두드려 맞은 흔적, 검안을 한 결과 다발성 골절, 그리고 장기 손상, 뇌 손상 등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높다. 살인 사건이었던 거죠.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누가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을까? 수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령인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를 용의 손상에 떠올리게 되죠. 아내는 극구 부인합니다. 더더군다나 생명보험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한 날 부인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알리바이, 한 사람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장소에 있을 수 없다.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경찰이 또 다른 용의자에 주목합니다. 그는 피해자의 고향 후배였고요. 몇 년 전에 무작정 올라와서 선배를 찾아왔던 그 피해자인 비디오 가게 주인이 가엾게 여기고 비디오 가게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집안에 방도 내줬어요. 그렇게 지내던 후배였습니다. 그 후배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용의 선생에 올렸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질문 도중에 또 이상한 게 발견됩니다. 어떤 것이었냐 하면요, 극구 범행을 부인하던 이 용의자가 그 피해자의 부인을 너무 지나치게 감싸는 겁니다. 어? 형사가 질문을 하죠. 아, 만약에 당신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말이야 뭔가 아내가 연관될 수 있을지 않을까 의심이 가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형수님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형수님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내연관계였구나. 그래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선배가 나쁜 사람이에요. 너무 우리 형수 힘들게 했고요, 괴롭혔고요, 짐승처럼 굴었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은 그의
거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수색을 했습니다. 그 피해자의 집 안에 방 한 칸을 얻어쓰던 그의 방에서는 놀랍게도 무척 많은 비디오 테이프들이 발견됩니다. 비디오? 그 비디오 테이프 안에서는요, 주인 부부의 은밀한 사생활 내용도 다 담겨 있었어요. 몰래 카메라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디오 테이프. 그 비디오 테이프 안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용의자는 고개를 숙이면서 범행을 자백합니다. 맞아요. 내가 범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 안 되겠죠. 분명히 보험금 수령이라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피해자의 아내와 치정관계, 공모, 공범, 범행의 진실을 다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궁을 합니다. 그때 이 피의자는 공범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 바로 피해자. 응? 무슨 말인가요?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범인과 공범이라뇨? 그가 내놓은 말은 이랬습니다. 아니 선배가요, 장사가 잘 안 돼서 무척 어려워했고요,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꾸 빚을 냈습니다. 매일매일 빚 갚으란 독촉이 이어졌고요. 그러던 선배가 나에게 털어놓더라고요. 내가 생명보험 가입한 게 있는데 찾아보니까 머리만 다치면 8천만 원을 준다더라. 나 죽지 않게, 그리고 너무 심하게 다치지 않게 보험금 받을 수 있을 정도만 머리를 좀. 그렇게 해서 시작된 범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망했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대로 살짝 머리만 상처만 내려고 했는데 그만 잘못 맞아서, 이런 답이었어요. 수긍이 가세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시신의 모습 있죠. 살짝 머리만 잘못 맞은 모습이었습니까? 두개골 함몰, 안면에 다발성 손상, 장기판. 그리고 갈비뼈와 온몸의 뼈들이 골절된 다발성 골절. 그래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면밀히 다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의자의 말처럼 두 사람의 약속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후배야, 나 너무 심하게 다치면 안 돼. 네 형님,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붕대를 감는 장면도 다 촬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3분만 참으세요. 계속해서 형님. 그런데 바로 그 장면 이후부터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던 형사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신입 형사 한 명은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그 비디오 테이프 안에 있길래, 그 내용은 다 왔는데. 철저한 신고. 여기 있을 줄 알았네요. 잊고 있었어.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오늘 세치어 결승전의 우승자는 바로 셜록 홈즈 세치어. 너무 궁금했어. 자, 그러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셜록 홈즈 세치어의 후반전, 과연 그 비디오 테이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바로 듣겠습니다. It's 스타트! 네, 정말 전무후무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과거에도 없었던 이 비디오 테이프 안에는 그 범행 전 장면이 다 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형님 조금만 참으세요, 3분만 참으세요. 그리고 가볍게 한두 대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자기 말투가 바뀝니다. 태도도 바뀝니다. 존칭 형님 없어졌어요.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XXXXX 욕이 계속 난무하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난 섀도우다, 난 3,000살 먹은 악마다, 너까지 것이 어떻게 날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구 휘두르는 너무나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다가 더 이상 소리도 못 지르는 상황이 되자 이 범인은 몽둥이를 내려놓고는 옆에 있던 돌덩이를 듭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그대로 내리 찍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죠. 테이프를 보면서 경찰관의 질문, 저 사람 누구예요? 저 맞습니다. 그럼 당신이 범행이 저렇게 한 거 맞죠? 그런데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범행 인정하겠습니다. 꼼짝없이 저니까 살해했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형사님 억울합니다.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피고인의 변호인 역시 법정에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 자기가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인격이 있습니다. 그의 범행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여러 인격 사이에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전혀 모른다. 또 하나,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 현상은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면 그 피의자의 주장, 피고인의 주장, 또 변호인의 주장이 맞다면 이 범인은 그 전에도 이미 유사한 현상을 보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해리성 정체성 장애 판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죄 인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신적 장애가 있을 경우에 감형되거나 무죄 판결을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고서 일부러 그런 거짓말을 한다면 우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정신과적 질환이 있다고 범죄에 저질러도 된다는 법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러한 주장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정말로 정신과적 질환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미연에 찾아내서 방지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범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덕분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셜록 홈즈 세치어 표창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